끝까지 도와주렴 동생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이지성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올해 3월에 큰 경제 재앙이 닥칠 수 있다, 이 방송을 했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참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해주셨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카드라 통신,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 이지성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나중에 현실이 다 되었지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달러에 대한 거였습니다. 제가 강남 부자들이 달러를 참 많이 사고 있다. 심지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다 팔아서 달러를 사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언론에도 이런 보도가 거의 나오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제가 이런 방송을 하고 나서 몇 달 뒤부터 언론에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부자들이 달러를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고, 강남의 부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매각하고 있다. 원래 경제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 움직입니다. 부자들이 강남 부동산 매각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연예인들이 강남 건물을 매각하고 강남 집을 매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것 또한 다 이제 뉴스로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았다, 그거는 아니죠. 자기가 살 집이라든지 건물 한 채 이런 것들은 남겨두고 있죠. 부자들하고 연예인들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삼성을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강남에 있는 알짜 부동산을 많이 팔았죠.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뉴스로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그때 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나라 부자들이 해외로 돈을 많이 보내고 있다. 거기서 부동산도 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사회주의 경제정책 때문에 비롯된 일이다. 부자들은 다 준비하고 대비하고 움직이고 있다. 제가 또 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방송을 하기 전에는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신문 기사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의 없었죠. 그런데 제가 이런 것 말씀드리고 나서 한 2달 뒤부터인가 신문에도 나오기 시작하고 뉴스에도 나오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에 이미 강남 쪽에서 달러 광풍, 해외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부자들이 많이 떠났다, 이런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쏟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때도 제 말을 믿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한편으로 저한테 참 온갖 듣기 힘든 그런 말을 하면서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죠.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 말이 맞는 걸로 판명이 났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올해 말쯤이나 이때쯤에 IMF에 준하는 경제적 그런 위기에 처할 것이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지표는 1997년, 98년 IMF 때와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IMF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모두 다 하나같이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97년, 98년 IMF가 총살이었다라면 지금은 이제 교수형 그런 분위기다라고 제가 또다시 이제 설명을 드렸죠. 무슨 제가 용하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 봐라, 내가 한 말이 다 맞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주장했던 것들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고, 그냥 제 주변에 깨어있는 부자들, 경제 엘리트들이 전과 다른 모습들을 보이길래 그걸 보고 참 심상치 않다. 그리고 그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문재인 정부는 결국 우리나라를 베네수엘라 스타일 또는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스타일로 우리나라를 끌고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또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용기 있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원화 가치가 어떻습니까?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그 사이에 있잖아요. 태국 바트화보다 더 지금 안정성이 떨어지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제 주변에 경제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은 다 이제 증명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3월 위기설 말씀드렸잖아요. 큰일 터질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방송하고 이틀 뒤에 공식적으로 언론에 나왔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나왔어요. 한반도 3월 위기설, 북한 전략 도발 긴장 조성 가능성 높아. 저는 이지성 TV를 통해서 어느 날인가부터 북한의 핵 도발, 북한의 전쟁 도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이 날 가능성이 높다. 97년, 98년 IMF보다 더 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가 한 달 반 전부터인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3월 위기설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문재인 정권은 이미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려 놨고요.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로 가는 이제 직행 열차를 타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이미 상식이 된 내용이고요. 몇 달 전부터 북한이 심상치 않다. 북한이 미국에게 얻어맞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다. 심지어 북한이 강남의 한 지역에 핵 배낭을 맨 그런 특수군인을 보내서 거기를 소멸시킬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위험한 말들이 몇 달 전부터 계속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거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뭐 핵미사일 이야기고 전쟁 이야기고 뭐 미국의 북한 폭격 이야기인데, 이거를 제가 그냥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물론 저도 공부를 많이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그런데 이거는 너무 위험하고 무서운 얘기라 제가 함부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신문 기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제 주변에 껴있는 이 돈 있는 사람들, 정치권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북한하고 미국 관계가. 김정은이 참수될 수도 있고, 북한의 정말 각 지역에, 주요 지역에 미군이 북폭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사정포, 수도권 향해서 쏠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반반이거든요. 연평도를 포격한 것 같은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뭐 강원도의 전방 지역에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예전과 다르다. 모든 분위기가. 북한은 지금 끝을 모르는 어떤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렇다면 이번에 이루어질 도발 또는 미국의 북폭에 대한 거기에 대한 안갚음, 이런 것들은 이제 얘네들은 우리나라한테 하거든요. 절대 미국한테 안 합니다. 북한은 미국을 제일 두려워하고요. 이번에 보세요.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한테, 트럼프한테 함부로 하다가 이번에 결국 폭격을 받아서 그 지도자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런데 북한은 그 정도의 수위를 잘 넘지 않습니다. 미국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를 향해서 안갚음을 할 텐데, 그 안갚음이 이번에는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진짜 장사정포가 수도권의 일부 지역을 때릴 수도 있고, 심지어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작은 규모의 핵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대한민국 경제는 1997년, 98년 IMF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뭐 뉴스로 보도된 것도 없고 근거가 없잖아요. 저는 그냥 힘 있는 사람들한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이거를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괜히 욕 얻어먹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리고 또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저 웬만하면 그냥 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반도 3월 위기설 해가지고 제가 방송하고 이틀 뒤에 이제 언론에 이런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어떤 뭐 전문가 한 명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 뇌피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식 국가연구원, 민간연구원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에 도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로 인해서 한반도가 전쟁 위험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지금 언론의 자료로 공개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3월에 그런 도발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건 뭐 김정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지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런 도발이 있을 때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뭐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달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란 폭격 사태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루 만에 달러가 10원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달러는 계속 이런 것을 반복할 거예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계속 다시 치고 올라올 겁니다. 이게 끝없이 반복될 텐데,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진짜 사회주의 경제정책 밀어붙이면 그때는 정말 달러가 왜 안전자산인지 여러분이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을 그런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서 3월 달에 이런 도발이 벌어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열흘 정도 또는 뭐 길게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고 이 경제가 먹통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달러가 힘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정말 생필품 이런 것도 우리가 달러로 사는 그런 때가 잠깐이라도 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쟁 국면이 조성된 국가에서는 대부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원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르헨티나와 터키, 브라질 여기에 있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모든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이제 원화에서 달러 위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그냥 한두 달로 끝나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사회주의 경제 정책으로 경제 완전히 망해져 있는데 북한 도발까지 일어나서 완전히 외국 자본 이제 떠나기 시작하고 난리가 벌어지면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은 달러로 이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달러가 최고거든요. 북한만 그렇습니까? 동남아시아 국가 이런 데 가도 달러 다 받아줍니다. 달러를 자기네 나라 화폐보다 더 좋아해요.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건 정말 제가 1년 가까이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또 한 번 말하기가 참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라에 IMF가 와도 금방 극복할 수 있어요. 결국 그 IMF 이런 경제 위기는 달러로 국가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극복이 빠르죠. IMF 때 달러가 없어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사는 게 애국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바보들이 있는데, 제발 지금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지금 삼국시대입니까? 경제가 글로벌 경제화 시대고 대한민국의 모든 수출 이런 것들이 달러로 다 결제되고 달러가 세계 공통화폐인데, 이런 시대에 뭐 왜 달러를 사라고 하느냐, 뭐 그게 매국행위냐, 이거는 정말 제가 정말 그냥 진짜 정말 뇌를 열어보고 싶어. 뇌를 진짜 제발 그런 이상한 정말 어리석은 얘기 그만하고 달러를 사는 게 애국입니다. 달러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경제를요. 물론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안 일어나면 좋은 거죠. 얼마나 좋아요.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때도 달러는 안전자산이라는 거죠. 달러는 우리가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안전자산, 뭐 금도 괜찮지만 금보다는 달러입니다. 경제 위기 때는. IMF 때도 달러는 2,000원 가까이 올랐지만 금은 그렇게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지성 TV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들었다. 부자들한테 경제 엘리트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 여러분, 제가 그냥 그거를 단순히 뭐 그냥 한 번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들은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그룹의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기관 이런 데에 있는 분들에게 다 물어보고 공통적으로 한 80%가 이야기하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다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실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의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손해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But I love you, baby.